여우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만의 고유한 운명의 지도를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주팔자라 부릅니다. 오늘은 그 깊고 복잡한 이론의 숲을 잠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자신의 삶의 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나의 사주 점수 매기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복을 쌓는 일이며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늘 평안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계산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100점이라는 귀한 점수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이기에 100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첫 번째,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 중 하나인 일지, 월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지는 바로 나 자신을, 월지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자 사회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두 자리가 서로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있다면 30점을 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신충, 사해충, 충미충, 진술충, 자오충, 묘유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지와 월지가 충을 이룬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와 세상의 박자가 어긋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기질과 부모님의 환경이 맞지 않을 수 있고 학창시절에는 학교라는 사회와 겉돌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생활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벌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불협화음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낸 이들은 누구보다 강한 도전 정신과 순발력을 갖춘 특별한 인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일단 30점을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사주 속의 엄격한 스승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명리학계의 금쪽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칠살 즉 편관입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고 통제하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주에 이 편관이 2개 이상 있다면 20점을 감합니다. 만약 월지에만 편관이 단 하나 있다면 10점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항목이었던 일월지충에 해당하면서 월지에 편관이 하나 있는 경우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되기도 하므로 점수를 감하지 않겠습니다. 편관이 많다는 것은 마치 내 삶 곳곳에 CCTV가 설치된 것과 같습니다. 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듯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편관이 3개라면 화장실에 가는 순간까지도 감시당하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 편관이라는 시련을 잘 다듬고 이겨낸다면 마치 전쟁터의 영웅처럼 세상의 인정을 받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긴장과 압박은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에 20점을 덜어내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사주 8글자의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 모두 갖춰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20점을 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조화만큼이나 특별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는 마치 모든 과목에서 80점을 받는 모범생과 같습니다. 특별히 못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도 없는 상태. 이런 경우 종종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며 삶의 무기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은 공허함, 그것이 오행구족 사주가 겪을 수 있는 내면의 갈증입니다. 네 번째, 사주에 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방합은 제외하고 천간합이나 삼합, 육합 등이 2개 이상 있다면 10점을 감하겠습니다. 합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다정다감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합은 우리 문화의 정이 과한 것과 비슷합니다. 정이 많아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 뒤에 속으로는 골마가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그 우유부단함이 스스로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기에 10점을 덜어냅니다. 다섯 번째, 하나의 오행이 사주에 4개 이상 쏠려 있는 경우입니다. 일간인 나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 경우 20점을 감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이 매우 뚜렷하고 범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예체능이나 사업 등 특별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장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육각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특이함을 이해받지 못하고 겉돌며 큰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꽃피우기까지 겪어야 할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20점을 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점수를 잃기만 했다면 이제는 점수를 더할 차례입니다. 여섯 번째,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는 월지가 나를 도와주는 기운, 즉 인성이나 비겁에 해당하는 경우 무려 20점을 더하겠습니다. 월지는 내 삶의 뿌리이자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를 생해주거나 나와 같은 오행이 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설령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토대가 되어줍니다. 물론 신약한 사주가 주변을 더 잘 살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건강하고 강인한 것이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월지에 인성이나 비겁을 가진 분들에게 월지가 편관인 사람과 삶을 바꾸자고 한다면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만큼 월지를 얻었다는 것은 명리학에서 큰 축복으로 여기기에 20점을 더해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계절의 균형, 즉 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절을 나타내는 월지와 시간을 나타내는 시지가 같은 계절의 기운으로 뭉쳐있다면 점수를 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시간마저 깊은 밤이라면 그 삶은 너무나 춥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는데 시간마저 한낮이라면 지나친 열기로 인해 삶이 메마르고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계절과 시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온도인 여름과 겨울, 즉 사오미 월의 사오미 시에 태어났거나 해자축 월의 해자축 시에 태어난 분들은 20점을 감합니다. 비교적 온화한 봄과 가을, 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분들은 10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십신의 기륭을 보겠습니다. 십신은 길신과 흉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길신은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며 흉신은 겁재, 상관,
편재, 편관, 편인입니다. 당신의 사주에 길신이 4개 이상이라면 10점을 더하고 흉신이 4개 이상이라면 10점을 감하면 됩니다. 9번째는 12운성을 통해 사주의 활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2운성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기운은 양, 생, 욕, 대, 관, 왕입니다. 월지, 일지, 시지 이 세 자리 중 2곳 이상에 이 좋은 기운들이 있다면 10점을 더합니다. 반대로 쇠, 병, 사, 묘, 절처럼 쇠약하고 힘든 기운이 2곳 이상 있다면 10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역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돈, 즉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주에서 재물은 재성으로 표현됩니다. 만약 사주에 재성이 하나도 없는 무재사주라면 10점을 감합니다. 또한 재물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식상이 없는 무식상 사주 역시 돈을 벌고 지키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으므로 10점을 감합니다. 만약 재성과 식상이 둘 다 하나도 없다면 총 20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 원진살입니다. 원진은 이유 없는 미움과 원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운입니다. 사주의 원진살이 특히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구설과 상처를 겪을 수 있어 삶이 피곤해집니다. 이 경우 15점을 감하겠습니다. 글자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그 작용력이 약하므로 점수를 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주라도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해주는 귀인이 있다면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귀인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천을귀인 이 당신의 사주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10점의 희망을 더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이 나왔습니까?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점수가 당신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 해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수는 당신의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점수는 단지 당신의 삶이라는 광활한 지도 위에 찍힌 하나의 작은 이정표일 뿐입니다. 험난한 지도를 가졌더라도 지혜와 노력으로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고 비단길 같은 지도를 가졌더라도 자만과 나태로 가시밭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부디 오늘 이 여정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여우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만의 고유한 운명의 지도를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주팔자라 부릅니다. 오늘은 그 깊고 복잡한 이론의 숲을 잠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자신의 삶의 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나의 사주 점수 매기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복을 쌓는 일이며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늘 평안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계산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100점이라는 귀한 점수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이기에 100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첫 번째,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 중 하나인 일지, 월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지는 바로 나 자신을, 월지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자 사회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두 자리가 서로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있다면 30점을 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신충, 사해충, 충미충, 진술충, 자오충, 묘유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지와 월지가 충을 이룬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와 세상의 박자가 어긋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기질과 부모님의 환경이 맞지 않을 수 있고 학창시절에는 학교라는 사회와 겉돌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생활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벌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불협화음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낸 이들은 누구보다 강한 도전 정신과 순발력을 갖춘 특별한 인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일단 30점을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사주 속의 엄격한 스승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명리학계의 금쪽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칠살 즉 편관입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고 통제하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주에 이 편관이 2개 이상 있다면 20점을 감합니다. 만약 월지에만 편관이 단 하나 있다면 10점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항목이었던 일월지충에 해당하면서 월지에 편관이 하나 있는 경우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되기도 하므로 점수를 감하지 않겠습니다. 편관이 많다는 것은 마치 내 삶 곳곳에 CCTV가 설치된 것과 같습니다. 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듯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편관이 3개라면 화장실에 가는 순간까지도 감시당하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 편관이라는 시련을 잘 다듬고 이겨낸다면 마치 전쟁터의 영웅처럼 세상의 인정을 받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긴장과 압박은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에 20점을 덜어내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사주 8글자의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 모두 갖춰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20점을 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조화만큼이나 특별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는 마치 모든 과목에서 80점을 받는 모범생과 같습니다. 특별히 못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도 없는 상태. 이런 경우 종종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며 삶의 무기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은 공허함, 그것이 오행구족 사주가 겪을 수 있는 내면의 갈증입니다. 네 번째, 사주에 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방합은 제외하고 천간합이나 삼합, 육합 등이 2개 이상 있다면 10점을 감하겠습니다. 합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다정다감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합은 우리 문화의 정이 과한 것과 비슷합니다. 정이 많아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 뒤에 속으로는 골마가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그 우유부단함이 스스로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기에 10점을 덜어냅니다. 다섯 번째, 하나의 오행이 사주에 4개 이상 쏠려 있는 경우입니다. 일간인 나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 경우 20점을 감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이 매우 뚜렷하고 범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예체능이나 사업 등 특별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장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육각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특이함을 이해받지 못하고 겉돌며 큰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꽃피우기까지 겪어야 할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20점을 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점수를 잃기만 했다면 이제는 점수를 더할 차례입니다. 6번째,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는 월지가 나를 도와주는 기운, 즉 인성이나 비겁에 해당하는 경우 무려 20점을 더하겠습니다. 월지는 내 삶의 뿌리이자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를 생해주거나 나와 같은 오행이 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설령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토대가 되어줍니다. 물론 신약한 사주가 주변을 더 잘 살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건강하고 강인한 것이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월지에 인성이나 비겁을 가진 분들에게 월지가 편관인 사람과 삶을 바꾸자고 한다면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만큼 월지를 얻었다는 것은 명리학에서 큰 축복으로 여기기에 20점을 더해드립니다. 7번째는 계절의 균형, 즉 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절을 나타내는 월지와 시간을 나타내는 시지가 같은 계절의 기운으로 뭉쳐있다면 점수를 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시간마저 깊은 밤이라면 그 삶은 너무나 춥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는데 시간마저 한낮이라면 지나친 열기로 인해 삶이 메마르고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계절과 시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온도인 여름과 겨울, 즉 사오미 월의 사오미시에 태어났거나 해자축 월의 해자축시에 태어난 분들은 20점을 감합니다. 비교적 온화한 봄과 가을, 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분들은 10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십신의 기륭을 보겠습니다. 십신은 길신과 흉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길신은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며 흉신은 겁재, 상관, 편재, 편관, 편인입니다. 당신의 사주에 길신이 4개 이상이라면 10점을 더하고 흉신이 4개 이상이라면 10점을 감하면 됩니다. 9번째는 12운성을 통해 사주의 활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2운성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기운은 양, 생, 욕, 대, 관, 왕입니다. 월지, 일지, 시지 이 세 자리 중 2곳 이상의 이 좋은 기운들이 있다면 10점을 더합니다. 반대로 쇠, 병, 사, 묘, 절처럼 쇠약하고 힘든 기운이 2곳 이상 있다면 10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역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돈, 즉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주에서 재물은 재성으로 표현됩니다. 만약 사주에 재성이 하나도 없는 무재사주라면 10점을 감합니다. 또한 재물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식상이 없는 무식상 사주 역시 돈을 벌고 지키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으므로 10점을 감합니다. 만약 재성과 식상이 둘 다 하나도 없다면 총 20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 원진살입니다. 원진은 이유 없는 미움과 원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운입니다. 사주의 원진살이
특히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구설과 상처를 겪을 수 있어 삶이 피곤해집니다. 이 경우 15점을 감하겠습니다. 글자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그 작용력이 약하므로 점수를 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주라도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해주는 귀인이 있다면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귀인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천을귀인 이 당신의 사주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10점의 희망을 더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이 나왔습니까?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점수가 당신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 해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수는 당신의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점수는 단지 당신의 삶이라는 광활한 지도 위에 찍힌 하나의 작은 이정표일 뿐입니다. 험난한 지도를 가졌더라도 지혜와 노력으로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고, 비단길 같은 지도를 가졌더라도 자만과 나태로 가시밭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부디 오늘 이 여정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여우저 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만의 고유한 운명의 지도를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주팔자라 부릅니다. 오늘은 그 깊고 복잡한 이론의 숲을 잠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자신의 삶의 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나의 사주 점수 매기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복을 쌓는 일이며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늘 평안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계산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100점이라는 귀한 점수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이기에 100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첫 번째,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 중 하나인 일지, 월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지는 바로 나 자신을, 월지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자 사회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두 자리가 서로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있다면 30점을 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신충, 사해충, 충미충, 진술충, 자오충, 묘유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지와 월지가 충을 이룬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와 세상의 박자가 어긋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기질과 부모님의 환경이 맞지 않을 수 있고 학창시절에는 학교라는 사회와 겉돌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생활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벌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불협화음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낸 이들은 누구보다 강한 도전 정신과 순발력을 갖춘 특별한 인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일단 30점을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사주 속의 엄격한 스승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명리학계의 금쪽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칠살 즉 편관입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고 통제하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주에 이 편관이 2개 이상 있다면 20점을 감합니다.
만약 월지에만 편관이 단 하나 있다면 10점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항목이었던 일월지충에 해당하면서 월지에 편관이 하나 있는 경우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되기도 하므로 점수를 감하지 않겠습니다. 편관이 많다는 것은 마치 내 삶 곳곳에 CCTV가 설치된 것과 같습니다. 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듯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편관이 3개라면 화장실에 가는 순간까지도 감시당하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 편관이라는 시련을 잘 다듬고 이겨낸다면 마치 전쟁터의 영웅처럼 세상의 인정을 받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긴장과 압박은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에 20점을 덜어내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사주 8글자의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 모두 갖춰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20점을 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조화만큼이나 특별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는 마치 모든 과목에서 80점을 받는 모범생과 같습니다. 특별히 못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도 없는 상태. 이런 경우 종종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며 삶의 무기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은 공허함, 그것이 오행구족 사주가 겪을 수 있는 내면의 갈증입니다. 네 번째, 사주에 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방합은 제외하고 천간합이나 삼합, 육합 등이 2개 이상 있다면 10점을 감하겠습니다. 합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다정다감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합은 우리 문화의 정이 과한 것과 비슷합니다. 정이 많아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 뒤에 속으로는 골마가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그 우유부단함이 스스로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기에 10점을 덜어냅니다. 다섯 번째, 하나의 오행이 사주에 4개 이상 쏠려 있는 경우입니다. 일간인 나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 경우 20점을 감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이 매우 뚜렷하고 범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예체능이나 사업 등 특별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장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육각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특이함을 이해받지 못하고 겉돌며 큰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꽃피우기까지 겪어야 할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20점을 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점수를 잃기만 했다면 이제는 점수를 더할 차례입니다. 여섯 번째,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는 월지가 나를 도와주는 기운, 즉 인성이나 비겁에 해당하는 경우 무려 20점을 더하겠습니다. 월지는 내 삶의 뿌리이자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를 생해주거나 나와 같은 오행이 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설령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토대가 되어줍니다.
물론 신약한 사주가 주변을 더 잘 살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건강하고 강인한 것이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월지에 인성이나 비겁을 가진 분들에게 월지가 편관인 사람과 삶을 바꾸자고 한다면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만큼 월지를 얻었다는 것은 명리학에서 큰 축복으로 여기기에 20점을 더해드립니다. 7번째는 계절의 균형, 즉 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절을 나타내는 월지와 시간을 나타내는 시지가 같은 계절의 기운으로 뭉쳐있다면 점수를 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시간마저 깊은 밤이라면 그 삶은 너무나 춥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는데 시간마저 한낮이라면 지나친 열기로 인해 삶이 메마르고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계절과 시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온도인 여름과 겨울, 즉 사오미 월의 사오미시에 태어났거나 해자축 월의 해자축시에 태어난 분들은 20점을 감합니다. 비교적 온화한 봄과 가을, 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분들은 10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십신의 기륭을 보겠습니다. 십신은 길신과 흉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길신은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며 흉신은 겁재, 상관, 편재, 편관, 편인입니다. 당신의 사주에 길신이 4개 이상이라면 10점을 더하고 흉신이 4개 이상이라면 10점을 감하면 됩니다. 9번째는 12운성을 통해 사주의 활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2운성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기운은 양, 생, 욕, 대, 관, 왕입니다. 월지, 일지, 시지 이 세 자리 중 2곳 이상의 이 좋은 기운들이 있다면 10점을 더합니다. 반대로 쇠, 병, 사, 묘, 절처럼 쇠약하고 힘든 기운이 2곳 이상 있다면 10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역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돈, 즉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주에서 재물은 재성으로 표현됩니다. 만약 사주에 재성이 하나도 없는 무재사주라면 10점을 감합니다. 또한 재물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식상이 없는 무식상 사주 역시 돈을 벌고 지키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으므로 10점을 감합니다. 만약 재성과 식상이 둘 다 하나도 없다면 총 20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 원진살입니다. 원진은 이유 없는 미움과 원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운입니다. 사주의 원진살이 특히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구설과 상처를 겪을 수 있어 삶이 피곤해집니다. 이 경우 15점을 감하겠습니다. 글자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그 작용력이 약하므로 점수를 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주라도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해주는 귀인이 있다면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귀인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천을귀인 이 당신의 사주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10점의 희망을 더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이 나왔습니까?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점수가 당신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 해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수는 당신의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점수는 단지 당신의 삶이라는 광활한 지도 위에 찍힌 하나의 작은 이정표일 뿐입니다. 험난한 지도를 가졌더라도 지혜와 노력으로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고 비단길 같은 지도를 가졌더라도 자만과 나태로
가시밭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부디 오늘 이 여정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여우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만의 고유한 운명의 지도를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주팔자라 부릅니다. 오늘은 그 깊고 복잡한 이론의 숲을 잠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자신의 삶의 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나의 사주 점수 매기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복을 쌓는 일이며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늘 평안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계산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100점이라는 귀한 점수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이기에 100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첫 번째,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 중 하나인 일지, 월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지는 바로 나 자신을, 월지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자 사회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두 자리가 서로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있다면 30점을 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신충, 사해충, 충미충, 진술충, 자오충, 묘유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지와 월지가 충을 이룬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와 세상의 박자가 어긋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기질과 부모님의 환경이 맞지 않을 수 있고 학창시절에는 학교라는 사회와 겉돌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생활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벌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불협화음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낸 이들은 누구보다 강한 도전 정신과 순발력을 갖춘 특별한 인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일단 30점을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사주 속의 엄격한 스승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명리학계의 금쪽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칠살 즉 편관입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고 통제하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주에 이 편관이 2개 이상 있다면 20점을 감합니다. 만약 월지에만 편관이 단 하나 있다면 10점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항목이었던 일월지충에 해당하면서 월지에 편관이 하나 있는 경우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되기도 하므로 점수를 감하지 않겠습니다. 편관이 많다는 것은 마치 내 삶 곳곳에 CCTV가 설치된 것과 같습니다. 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듯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편관이 3개라면 화장실에 가는 순간까지도 감시당하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 편관이라는 시련을 잘 다듬고 이겨낸다면 마치 전쟁터의 영웅처럼 세상의 인정을 받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긴장과 압박은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에 20점을 덜어내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사주 8글자의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 모두 갖춰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20점을 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조화만큼이나 특별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는 마치 모든 과목에서 80점을 받는 모범생과 같습니다. 특별히 못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도 없는 상태. 이런 경우 종종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며 삶의 무기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은 공허함, 그것이 오행구족 사주가 겪을 수 있는 내면의 갈증입니다. 네 번째, 사주에 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방합은 제외하고 천간합이나 삼합, 육합 등이 2개 이상 있다면 10점을 감하겠습니다. 합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다정다감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합은 우리 문화의 정이 과한 것과 비슷합니다. 정이 많아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 뒤에 속으로는 골마가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그 우유부단함이 스스로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기에 10점을 덜어냅니다. 다섯 번째, 하나의 오행이 사주에 4개 이상 쏠려 있는 경우입니다. 일간인 나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 경우 20점을 감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이 매우 뚜렷하고 범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예체능이나 사업 등 특별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장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육각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특이함을 이해받지 못하고 겉돌며 큰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꽃피우기까지 겪어야 할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20점을 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점수를 잃기만 했다면 이제는 점수를 더할 차례입니다. 여섯 번째,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는 월지가 나를 도와주는 기운, 즉 인성이나 비겁에 해당하는 경우 무려 20점을 더하겠습니다. 월지는 내 삶의 뿌리이자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를 생해주거나 나와 같은 오행이 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설령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토대가 되어줍니다. 물론 신약한 사주가 주변을 더 잘 살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건강하고 강인한 것이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월지에 인성이나 비겁을 가진 분들에게 월지가 편관인 사람과 삶을 바꾸자고 한다면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만큼 월지를 얻었다는 것은 명리학에서 큰 축복으로 여기기에 20점을 더해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계절의 균형, 즉 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절을 나타내는 월지와 시간을 나타내는 시지가 같은 계절의 기운으로 뭉쳐있다면 점수를 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시간마저 깊은 밤이라면 그 삶은 너무나 춥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는데 시간마저 한낮이라면 지나친 열기로 인해 삶이 메마르고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계절과 시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온도인 여름과 겨울, 즉 사오미 월의 사오미 시에 태어났거나 해자축 월의 해자축 시에 태어난 분들은 20점을 감합니다.
비교적 온화한 봄과 가을, 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분들은 10점을 감아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십신의 기륭을 보겠습니다. 십신은 길신과 흉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길신은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며 흉신은 겁재, 상관, 편재, 편관, 편인입니다. 당신의 사주에 길신이 4개 이상이라면 10점을 더하고 흉신이 4개 이상이라면 10점을 감하면 됩니다. 9번째는 12운성을 통해 사주의 활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2운성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기운은 양, 생, 욕, 대, 관, 왕입니다. 월지, 일지, 시지 이 세 자리 중 2곳 이상에 이 좋은 기운들이 있다면 10점을 더합니다. 반대로 쇠, 병, 사, 묘, 절처럼 쇠약하고 힘든 기운이 2곳 이상 있다면 10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역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돈, 즉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주에서 재물은 재성으로 표현됩니다. 만약 사주에 재성이 하나도 없는 무재사주라면 10점을 감합니다. 또한 재물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식상이 없는 무식상 사주 역시 돈을 벌고 지키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으므로 10점을 감합니다. 만약 재성과 식상이 둘 다 하나도 없다면 총 20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 원진살입니다. 원진은 이유 없는 미움과 원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운입니다. 사주의 원진살이 특히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구설과 상처를 겪을 수 있어 삶이 피곤해집니다. 이 경우 15점을 감하겠습니다. 글자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그 작용력이 약하므로 점수를 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주라도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해주는 귀인이 있다면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귀인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천을귀인 이 당신의 사주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10점의 희망을 더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이 나왔습니까?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점수가 당신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 해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수는 당신의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점수는 단지 당신의 삶이라는 광활한 지도 위에 찍힌 하나의 작은 이정표일 뿐입니다. 험난한 지도를 가졌더라도 지혜와 노력으로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고 비단길 같은 지도를 가졌더라도 자만과 나태로 가시밭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부디 오늘 이 여정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여우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만의 고유한 운명의 지도를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주팔자라 부릅니다. 오늘은 그 깊고 복잡한 이론의 숲을 잠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자신의 삶의 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나의 사주 점수 매기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복을 쌓는 일이며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늘 평안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계산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100점이라는 귀한 점수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이기에 100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첫 번째,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 중 하나인 일지, 월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지는 바로 나 자신을, 월지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자 사회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두 자리가 서로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있다면 30점을 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신충, 사회충, 충미충, 진술충, 자오충, 묘유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지와 월지가 충을 이룬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와 세상의 박자가 어긋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기질과 부모님의 환경이 맞지 않을 수 있고 학창시절에는 학교라는 사회와 겉돌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생활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벌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불협화음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낸 이들은 누구보다 강한 도전 정신과 순발력을 갖춘 특별한 인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일단 30점을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사주 속의 엄격한 스승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명리학계의 금쪽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칠살 즉 편관입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고 통제하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주에 이 편관이 2개 이상 있다면 20점을 감합니다. 만약 월지에만 편관이 단 하나 있다면 10점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항목이었던 일월지충에 해당하면서 월지에 편관이 하나 있는 경우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되기도 하므로 점수를 감하지 않겠습니다. 편관이 많다는 것은 마치 내 삶 곳곳에 CCTV가 설치된 것과 같습니다. 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듯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편관이 3개라면 화장실에 가는 순간까지도 감시당하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 편관이라는 시련을 잘 다듬고 이겨낸다면 마치 전쟁터의 영웅처럼 세상의 인정을 받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긴장과 압박은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에 20점을 덜어내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사주 8글자의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 모두 갖춰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20점을 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조화만큼이나 특별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는 마치 모든 과목에서 80점을 받는 모범생과 같습니다. 특별히 못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도 없는 상태. 이런 경우 종종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며 삶의 무기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은 공허함, 그것이 오행구족 사주가 겪을 수 있는 내면의 갈증입니다. 네 번째, 사주에 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방합은 제외하고 천간합이나 삼합, 육합 등이 2개 이상 있다면 10점을 감하겠습니다. 합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다정다감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합은 우리 문화의 정이 과한 것과 비슷합니다. 정이 많아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 뒤에 속으로는 골마가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그 우유부단함이 스스로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기에 10점을 덜어냅니다.
5번째, 하나의 오행이 사주에 4개 이상 쏠려 있는 경우입니다. 일간인 나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 경우 20점을 감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그